Hello, this is Ted. 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은 타고난 능력을 향상시키는 참선법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타고난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그런 의욕이 보입니다. 특히 보통 사람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욕심이랄까 그렇게 자기 타고난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 대학원을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쯤에 다시 그 오래전에 만난 친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친구 이름은 김용인데 요즘은 이제 세계은행 전 총재로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때는 아직은 그 자리에 올라간 상태가 아니었고 그 미국 동쪽에 있는 마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시에서 그 작은 의료원인 파트너 인 헬스의 전무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의사로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그 하이티와 페루에 그때 당시에는 그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이라는 병이 상당히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결핵인데 유전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보통 약제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고 그래서 여러 약제를 사용해서 어렵게 치료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고 20년 전에 그것이 의사들한테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남아프리카에서도 파트너스 인 헬스하고 같이 그 의료원을 이제 설립해서 그 에이즈 병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 그 병 치료하는 것으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의 발생률의 그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참선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도 배우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분은 의사이고, 환자를, 특히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런 관심 있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런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이제 얼마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 거의 주말마다 그 김용의 집에 가서 같이 참선을 했어요. 송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또 다른 대학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승 세바스찬 박사인데 요즘은 그 신경과학계에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연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원래 전공했던 이론 물리학에서 박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전공을 바꿔서 신경과학으로 박사를 그것도 거의 마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전공을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론 물리학계에서 만들고 있는 이론은 현재 기술로서 입증이나 반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하고는 거의 무관한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더 실용적인 분야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계 전체를 살펴보고 그렇게 관찰해 보니까 자기 판단하기에는 신경과학계에서 특히 뇌에 대한 연구, 그런 연구계에서 차세대 물결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전공을 바꾸면서 또 다시 박사를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용 이제 박사님하고 같이 참선하게 되니까 세바스찬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때 당시에 MIT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셋이 주말마다 모여서 김용 박사님 집에서 그때 집에서 작은 방에서 이제 같이 참선하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고 나름대로 저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다 같이 방이 작아서 거의 우리 셋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 거의 공간이 없고 그리고 그때는 그 두 분이 참선 이렇게 앉는 자세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국말로 된 송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복식 호흡하면서 이목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건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세는 정식적으로 말하면 결가부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참선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두 다리 다 올리는 것이 특별히 요가 같은 수련을 안 했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가부좌 하는 대신에 다리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반가부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가부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바닥에 앉아서 참선하겠다면 옛날에 김용 박사님하고 또 승 세바스찬 박사님하고 같이 참선했을 때는 두 분도 역시 반가부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한테도 이 자세마저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세를 갖고 해보니까 두 분도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고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 그리고 손 자세를 또 올바르게 하고 등을 잘 펴시고 턱을 살짝 안으로 끌어당기고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대시고 이런 상태에서 복식 호흡하면서 코로 들이마시면서 길게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렇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조금 내밀고 마치 아랫배가 그 공기로 채워지는 것처럼 한 80% 찬 느낌이 들 때는 잠시 머물고 그리고 내쉴 때는 아랫배를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코로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느낄 때는 내 몸 안에 그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 자신한테 진지하게, 절실하게 그런 화두, 그런 질문, 이목고를 던지면서 의심, 알고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보고 싶으면서도 볼 수 없는 콱 막힌 마음 상태를 일으키면서 매 호흡에 이목구하면서 그 의심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가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다 같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좁은 방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서 이렇게 이목구하면서 같이 참선을 했었어요. 거의 20년 전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김용 박사님이든 승 세바스찬 박사님이든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있어서 참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한테 낯설고 다른 문화에서 온 수련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개인 시간을 내면서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했어요. 두 분은 공통적으로 참선에서 얻고 싶은 그 혜택은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을 그 감정 조절하는 능력 좀 더 키우고 싶었고 특히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지구력도 키우고 싶었고 집중력도 키우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체 상황, 주어진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전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다 더 높은 통찰력을 키우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구적이고 좀 그런 혁신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참선하는 그 수행법에 접근하는 모습은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참선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덕분에 김용 박사님한테서 그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승서바신 박사님한테서 과학계에서 요즘 이제 최신한 연구와 실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니까 저한테도 역시 아주 유익한 경험과 시간이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스님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김용 박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벌써 그 세계은행 총재로서 그 자리를 맡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이게 나온 김에 우리한테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 보니까 그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근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을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김용 박사님 항상 그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면서 놀랍게도 또 다시 참선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면 수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또 수많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거 인식하면서 보다도 자기 능력을 더욱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니까, 그리고 아주 긴장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때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그 감정 조절하는 거, 특히 이렇게 내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아주 미세한 표정, 눈빛, body language, 몸에서 풍기는, 마음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에너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참선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선할 줄 모르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생각이 생기면 그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티가 나요.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니까 참선할 줄 알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아예 제거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 박사님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특별히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길 때 순간적으로 판단 내리고 그런 현실 대처 능력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긴장스러운 상황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중심을 잡고 좌절하지도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안 흔들리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를 맺는 데서 어떻게 해서 어떤 때는 짧은 시간 안에서
서로한테 마음을 열고 그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세계은행 총재로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참선하면 안 되니까 티를 안 내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로 참선을 연습하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느냐,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어떻게 서 있을 때는 어떤 자세로 서느냐, 그걸 보고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자연스러운 자세 안에서 참선을 하는 방법도 같이 개발하고 또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선에 대한 이제 그 노하를 공유하면서 정말 두 분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좋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다면 그런 일을 수행하는데 분명히 그 참선 배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선은 출세하기 위해서 개발한 수행법도 아니고 또 출세하기 위한 수련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성공이 최고다. 성공해야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참선 배우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 원래 바라시는 대로 의사나 변호사 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출세이든 성공이든 과연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 과연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높은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나왔고 그런 결심에 대해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김용 박사님이나 승스바스찬 박사님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라도 그런 리더가 아니라도 평범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해도 직장 생활이나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참선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선을 열심히 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제가 타고 나온 인생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까닭은 아마 그 어릴 때 출세와 성공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식으로 자라서 저도 역시 그런 경쟁심을 이제 어릴 때 키워서 그 습관이 있어서 항상 1등 해야 된다, 항상 잘해야 된다, 나만의 꿈만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잘 하게 되더라도 과연 더 좋은 사람 되었을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참선은 타고난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마지막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첫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지인들, 심지어 매일매일 이름을 모르면서 자주 지나가는 얼굴만 아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줄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맡은 일, 공부이든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집에서 살림살이 하든 그런 사소한 일도 사랑할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을 사랑할 줄도 알고 마지막에 이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거 배우면 그 성공이나 출세보다 우리한테 더 큰 행복을 줄 것 같고 또 모든 사람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참선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참선하는 것이 그 가장 적합하고 좋은 그런 이유와 그런 동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